오늘 밤 저는 여러분을 평범한 듯 보이지만 비범한 능력을 지닌 한 여인의 이야기 속으로 초대합니다. 그녀의 삶은 고독과 상실로 점철되어 있었지만 한 아이의 순수한 외침과 예기치 못한 재회가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습니다. 사랑과 비밀, 그리고 잊혀졌던 인연의 실타래가 어떻게 얽히고 설키며 거대한 운명을 만들어가는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진정한 가족과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서아리는 도시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허름한 호텔의 낡은 세탁실에서 축축한 걸레를 쥐고 있었다.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고독의 시간이었다. 퀴퀴한 세탁세제 냄새와 습한 공기가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을 헤매는 듯 깜빡였다. 그녀의 삶은 마치 그 불빛처럼 위태롭고 불안정했다. 할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다. 고급스러운 호텔의 깨끗한 복도와 대비되는 그녀의 손은 수많은 노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깊은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세계는 몇 년 전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다.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비극적인 사고는 그녀에게서 사랑하는 남편과 무엇보다 소중했던 어린 딸을 앗아갔다. 그녀는 그날 이후 삶의 모든 의미를 잃은 채 그림자처럼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발레리나였다. 무대 위에서 그녀의 몸은 마치 한 마리의 백조처럼 우아하고 강렬하게 빛났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몸은 고된 노동으로 지쳐 있었고 발레화를 신었던 발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발레복 대신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그녀는 매일 밤 호텔의 구석구석을 닦고 또 닦았다. 그녀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그녀는 그 속에서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다. 찰칵, 찰칵. 그녀는 무심코 세탁실 바닥에 떨어진 낡은 동전을 주워 올렸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끝에 닿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과거의 잔상들이 스쳐 지나갔다. 사고가 나던 날의 끔찍한 소리, 딸아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던 남편의 얼굴.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삼킨 채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다. 그날 밤 하리는 청소를 마치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구불구불한 좁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그녀의 시야에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들어왔다. 폐지 줍는 노인이었다. 노인은 앙상한 몸으로 무거운 폐지 수레를 끌고 있었다. 수레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듯 위태로웠고 노인의 등은 활처럼 휘어져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가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오토바이를 세웠다. 그녀의 할머니가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하리는 망설임 없이 노인에게 다가갔다. 노인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움찔하며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하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노인의 허리춤에 묶여있던 낡은 끈을 풀어 수레를 잡았다. 수레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의 어깨와 팔에 힘줄이 솟아올랐지만 그녀는 묵묵히 수레를 끌었다. 노인은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할인을 바라보았다. 아이고, 젊은 아가씨가 고생이 많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려야죠. 할인은 노인과 함께 수십 미터를 더 걸었다. 노인이 폐지를 모으는 작은 움막 같은 곳까지
수레를 끌어다 준 뒤에야 그녀는 손을 놓았다.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연신 건넸고 주름진 손으로 쌈짓돈 몇 장을 꺼내 할인에게 내밀었다. 할인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노인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날꾸해진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 2알을 꺼내 할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라도 받아가. 고마워서 그래. 할인은 노인의 진심을 느껴 그 사탕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사탕 2알이 그녀의 차가운 손바닥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위안과 함께 따뜻한 감정이 피어났다. 비록 자신의 삶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이 비록 적더라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가치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할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몸을 뉘었다. 그녀는 늘 잠들기 전 습관처럼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상자 안에는 그녀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들이 들어있었다. 가장 위에는 얇은 비단으로 쌓인 작은 오르골이 놓여 있었다. 오르골을 열자 희미한 자장가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그녀의 딸이 가장 좋아했던 자장가였다. 그 멜로디가 들릴 때마다 그녀는 딸의 작은 손과 해맑은 웃음소리를 떠올렸다. 오르골 옆에는 그녀가 발레를 할 때 찍었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 그녀는 무대 위에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은 그녀의 남편이 사고가 나기 직전까지 기록했던 것이었다. 일기장 곳곳에는 그녀와 딸, 그리고 행복했던 가족의 일상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몇 페이지는 피로 얼룩져 제대로 읽을 수 없었다. 그녀의 심장은 그 페이지를 볼 때마다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의 손목에는 사고 이후 생긴 길고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그 흉터는 그녀의 끔찍한 과거를 상징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할인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 안에서 작은 은빛 나비 모양 머리핀이 떨어져 나왔다. 머리핀은 섬세하게 세공되어 있었지만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었다. 그녀는 그 머리핀이 딸의 돌잔치 때 남편이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머리핀을 손에 쥐었다.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에 닿았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이상한 꿈을 꾸곤 했다. 넓고 화려한 저택의 정원에서 어린 소녀가 나비처럼 뛰어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녀의 머리에는 이 나비 머리핀과 똑같은 것이 꽂혀 있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그 소녀의 이름을 불렀다. 지훈아.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것이 흐릿해졌다. 그녀는 그 꿈이 단순한 상상인지 아니면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인지 알 수 없었다. 남편의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 피로 얼룩진 글씨 사이로 지훈이를 지켜줘 라는 희미한 단어가 보였다. 그녀는 그 단어가 딸의 이름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의 딸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다. 할인은 머리핀을 꽉 쥐었다. 할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언제쯤 할머니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재능이 평범한 호텔 청소부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력감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할머니라는 희망이 있었고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원동력이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낡은 오르골과 일기장, 그리고 은빛 나비 머리핀에 얽힌 비밀이 그녀의 삶을 뿌리째 뒤흔들고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그녀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운명의 끝에 그녀를 영원히 붙잡을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고단한 삶의 서막은 이제 막 펼쳐지고 있었다. 할인의 삶은 마치 낡은 시계처럼 째깍거리며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있었다. 새벽녘 호텔 청소, 낮에는 할머니 병간호, 밤에는 불안한 잠. 그 톱니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점점 더 무미건조한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다. 유일한 위안은 할머니의 희미한 미소뿐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병원에서는 긴급 수술이 필요하며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라고 통보했다. 민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밤새도록 울었다. 그녀에게는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그녀가 모아둔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친척들은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겼거나 그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는 그녀의 발걸음은 절박했다. 사채업자들에게까지 찾아갔지만 그들은 그녀의 눈물 대신 담보를 요구했고 그녀에게는 내어줄 어떤 것도 없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등을 돌린 듯했다. 절망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칠 때였다. 허름한 구인 광고판에 붙어있는 전단지 한 장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초고액 연봉 가사도우미 모집, 대한민국 최고 재벌가, JK그룹 회장, 일가 주방 및 육아 담당. JK그룹. 그녀가 한때 몸담았던 무대만큼이나 화려하고 거대한 이름이었다. 그녀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곳은 그녀가 도망쳐온 과거와 너무나도 밀접하게 닿아 있는 곳이었다. 그녀는 즉시 그 광고를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가쁜 숨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할머니, 그녀는 찢어진 전단지를 다시 주워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모든 악몽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그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삶이, 그리고 그녀의 과거가 강제로 다시 열리는 순간이었다. 면접날, 할인은 낡았지만 가장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JK그룹의 본사로 향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거대한 빌딩 숲은 그녀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는 듯했다. 로비는 화려했지만 차가웠다. 그녀는 마치 이질적인 존재처럼 그곳에 서 있었다. 윤지현 실장과 처음 만났을 때와는 또 다른 긴장감이었다. 면접장은 한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윤지현 실장의 사무실이었다. 윤지현 실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할인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서할인 씨, 당신의 이력은 특이하군요. 호텔 청소부라니. 하지만 당신이 과거에 촉망받는 발레리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할인은 주저했다. 그녀의 과거는 봉인된 상자와 같았다. 열고 싶지 않은 아픔으로 가득 찬 상자. 하지만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겨우 입을 열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발레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윤지현 실장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서류를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JK그룹의 강진우 회장님 댁에서 일하게 될 겁니다. 회장님의 외동딸 지훈 양을 돌보고 주방과 가사를 전담해야 합니다. 지훈 양은 좀 예민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까다로운 분이시죠.
이 일은 아주 큰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월급은 당신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급될 것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기간 동안 외부에 당신의 신분을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가족과의 연락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할인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지윤, 그녀의 꿈속에 나타나던 아이의 이름.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는 낡은 오르골과 은빛 나비 머리핀을 떠올렸다. 그 속에서 들려오던 자장가 멜로디. 그녀는 자신이 피하고 싶었던 운명의 끈이 다시 그녀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할머니의 가쁜 숨소리를 떠올렸다.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돈이 필요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할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담겨 있었다. 윤지연 실장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할인은 자신이 새로운 세상으로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소박하고 평범했던 삶은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 계약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자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될 터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서할인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녀의 과거가, 그녀가 잊으려 했던 모든 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고 자신을 다독였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이 계약이 단순한 고용 관계가 아니며 그녀의 잃어버린 과거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삶의 새로운 장이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시작될 참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은 복잡한 감정을 안고 JK그룹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거대한 대문이 열리고 차는 끝없이 펼쳐진 정원을 가로질러 웅장한 저택 현관에 멈춰 섰다. 그녀가 살던 낡은 집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다른 세상이었다. 저택의 공기는 차갑고 낯설었다. 최고급 대리석 바닥은 그녀의 발걸음을 울렸고 벽에는 값비싼 미술품들이 위압적으로 걸려 있었다. 그녀는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처럼 모든 것이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명력 없는 차가운 분위기에 숨이 막히는 듯했다. 윤지연 실장은 할인을 안내하며 저택의 규칙과 그녀가 맡을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주방 관리, 청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강진우 회장의 외동딸, 지윤 양을 돌보는 것이었다. 윤 실장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지윤 아가씨는 좀 예민한 아이입니다. 식사도 잘 안 하고 낯선 사람을 경계합니다. 그동안 여러 명의 보모와 셰프가 왔지만 모두 한 달을 차에 버티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서할인 씨에게 거는 기대가 큽니다. 할인은 지윤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의 꿈속에 늘 등장했던 아이의 이름, 우연일까 아니면 그녀는 낡은 오르골과 은빛 나비 머리핀을 떠올렸다. 그 속에서 들려오던 자장가 멜로디.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가 이 저택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에 휩싸였다. 윤 실장의 안내를 받아 거실로 들어서자 한 남자가 차가운 시선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잡지 표지에서나 보던 강진우 JK그룹 회장이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민서를 훑어보는 시선조차 차가웠다. 마치 그녀가 값비싼 가구 중 하나라도 되는 양 무관심하고 경계하는 눈빛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와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오늘부터 우리 딸을 돌볼 사람입니다. 윤 실장이 소개했다. 진우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그는 은지를 향해
한마디를 내뱉었다. 당신에게 기대하는 건 오직 하나. 지윤이가 잘 먹고 잘 자는 겁니다. 그 외의 일에는 간섭하지 마시오. 특히 내 개인적인 생활에는 절대. 그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비수처럼 할인의 심장을 찔렀다. 그의 눈빛에서는 경멸과 함께 귀찮다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에게 할인은 그저 딸을 위한 도구, 계약직 직원에 불과했다. 할인은 고개를 숙였다.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그녀에게는 반항할 힘도 자격도 없었다. 할인은 곧바로 주방으로 향했다. 최고급 주방 시설은 그녀가 일했던 호텔 주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고 거대했다. 그녀는 이곳에서 지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야 했다. 주방에는 이미 여러 명의 셰프와 보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할인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특히 수석 셰프 박정태의 시선은 날카로웠다. 박정태는 JK그룹에서 수년간 일해온 베테랑 셰프로 지윤을 위해 온갖 진미를 만들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는 할인의 등장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새로운 사람인가 뭐. 길거리 출신이 여기까지 온 것도 대단하네. 박정태는 비아냥거렸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과 함께 할인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할인은 박정태의 말을 무시하고 조용히 재료들을 살폈다. 그녀는 지윤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박정태는 귀찮다는 듯 대답했다. 그냥 아무것도 안 먹어. 예민하고 까다로워. 아마 당신도 오래 못 버틸걸. 할인은 박정태의 말에 개의치 않고 지윤을 위한 첫 번째 요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요리 수첩을 펼쳐들었다. 할머니가 늘 해주던 따뜻하고 소박한 집밥. 그녀는 재래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직접 공수해왔던 것처럼 최상급 유기농 재료들을 정성껏 손질했다. 그녀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속에 자신의 진심과 온기를 담아냈다. 그녀의 요리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점심시간 할인은 직접 만든 죽을 들고 지윤의 방으로 향했다. 지윤의 방은 화려했지만 아이의 웃음소리 대신 고요함만이 감돌았다. 지윤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또래 아이들과 달리 지나치게 야위고 창백했으며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공허했다. 그녀는 음식에 전혀 흥미가 없는 듯 보였다. 지윤아, 이모가 맛있는 죽 만들어 왔어. 조금만 먹어볼까? 할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윤이는 고개를 돌려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죽그릇을 물끄러미 응시했다. 여느 때처럼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려던 찰나. 지윤이의 시선은 민서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에 닿았다. 그 흉터는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듯했다. 지윤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민서는 지윤이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죽은 말이야. 이모가 지윤이를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아플 때 먹으면 힘이 나는 마법 죽이지. 한 입만 먹어볼래. 할인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함께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지윤이는 민서의 따뜻한 눈빛과 목소리에 이끌린 듯 작고 창백한 손을 뻗어 숟가락을 잡았다. 조심스럽게 한 입, 두 입 죽을 천천히 씹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으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진 것이다. 지윤이는 죽을 모두 먹고 남은 그릇까지 싹싹 긁어 먹었다. 그녀는 음식이 맛있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순식간에 그릇이 비워졌다. 그 순간
지훈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서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작은 몸으로 민서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다. 엄마, 엄마 왔다. 지훈이 엄마. 지훈이의 외침에 방 안의 모든 공기가 멈추어 섰다. 민서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듯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엄마라니 이 아이는 자신을 엄마라고 불렀다. 그녀의 품에 안긴 작은 몸은 너무나도 익숙한 온기를 품고 있었다. 마치 잃어버렸던 자신의 아이가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잊혀졌던 기억 속에서 흐릿하게 보이던 딸의 얼굴과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민서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 아이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 그때 방문이 활짝 열리며 강진우 회장이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와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지훈이가 민서를 안고 엄마라고 외치는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흔들렸다. 그는 민서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민서의 손목에 있는 오래된 흉터에 멈췄다. 그 흉터는 그가 기억하는 한 사람의 흉터와 똑같았다. 수년 전 끔찍한 사고 속에서 자신이 잃었다고 믿었던 그녀, 서하린, 그의 아내이자 지훈이의 엄마. 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민서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는 민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온기, 그녀의 흉터, 모든 것이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녀와 일치했다. 하린아, 서하린, 당신 살아있었어. 진우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다. 그는 민서를 품에 꽉 안았다. 그의 어깨는 격렬하게 들썩였다. 윤지연 실장과 박정태 셰프, 그리고 저택의 모든 직원들이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넋을 잃었다. 특히 박정태 셰프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그들은 진우가 이토록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처음 보았다. 진우는 민서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그가 수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아내와 딸이 눈앞에 있었다. 그 순간 진우는 직감했다. 이 여인이 바로 그가 찾던 지훈이의 진짜 엄마이자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서하린이라는 것을 모든 의심과 혼란은 사라지고 오직 강렬한 재회의 감격만이 그를 휩쓸었다. 그의 심장은 오랜만에 다시 뛰기 시작했다. 진우의 품에 안긴 하린의 몸은 미세하게 떨렸다. 하린아, 살아있었어.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고 그의 천은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지훈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민서의 옷자락을 놓지 않았다. 그 순간 저택의 모든 시선은 경악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윤지연 실장과 다른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고 특히 수석 셰프 박정태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진우는 하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그의 눈은 그녀의 모든 것을 훑는 듯 했다. 빛바랜 머리카락, 헬스케진 뺨,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목의 흉터. 그것은 그가 수년 동안 밤마다 꿈에서 그리던 바로 그 흉터였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던 손을 천천히 흉터가 있는 손목으로 옮겼다. 그의 손가락이 흉터 위를 스치자 하린의 몸이 움찔했다. 하린아, 이 흉터 당신이야. 정말 살아있었어. 진우의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희미한 희망과 감격이 서려 있었다. 하린은 혼란스러웠다. 이 남자는 자신을 알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깊이.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지만
머릿속은 온통 뿌연 안개로 가득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끔찍한 사고의 파편과 딸을 잃었다는 고통스러운 기억뿐이었다. 하지만 지윤이의 작은 손과 진우의 간절한 눈빛은 그녀의 심장을 강하게 울렸다. 진우는 할인을 조용히 서재로 이끌었다. 지윤이는 민서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고, 진우는 그런 지윤이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함께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이 닫히자 공간은 고요함으로 채워졌다. 진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테이블에 놓인 낡은 액자 하나를 가리켰다. 액자 속에는 행복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녀와 아기가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바로 할인 자신이었다. 아기는 지윤이었다. 할인아, 기억나지 않아. 당신은 내 아내였고 지윤이의 엄마였어. 몇 년 전 끔찍한 사고가 있었지. 당신은 그때 모든 기억을 잃었어. 그리고 우리는 당신과 지윤이를 잃었다고 생각했어. 진우의 말은 할인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이미지들이 폭풍처럼 몰려왔다. 사고, 남편, 그리고 딸.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눈앞에서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다. 그녀의 잊혀진 과거가 마치 깨진 유리 조각처럼 파편화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이 상상조차 못한 거대한 진실이 그녀를 덮치고 있었다. 진우는 차분하게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들은 행복한 가족이었고 할인은 촉망받는 발레리나였다. 하지만 진우의 집안은 그의 사업 확장으로 인해 많은 적을 만들었다. 특히 그의 사촌 동생인 이민준과 진우의 약혼녀였던 강은서는 진우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 민준은 진우의 모든 것을 탐냈고 은서는 진우를 차지하고 JK그룹의 안주인이 되고 싶어 했다. 진우는 이 둘이 자신과 할인을 갈라놓기 위해 어떤 음모를 꾸몄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진우는 그들이 저지른 끔찍한 교통사고에 대해 설명했다. 그 사고로 할인은 기억을 잃었고 지윤이는 한 지방의 고아원으로 보내져 숨겨졌다. 진우는 그 사고 이후 할인과 지윤이를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민준과 은서의 치밀한 방해 공작으로 인해 그들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난 당신이 죽은 줄 알았어. 지윤이는 사고 현장에서 실종되었고 민준이와 은서가 지윤이를 고아원에 몰래 숨겼어. 나는 민준이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 민준이는 늘 내가 약혼녀에게 정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거든. 진우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다. 지금 혜은이의 이름은 지윤이야. 지윤이는 당신의 딸이야. 할인아. 할인은 지윤이의 손을 꽉 잡았다. 지윤이의 작은 천이 그녀의 손에 느껴졌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오르골에서 흘러나오던 자장가 멜로디와 일기장 속 남편의 필체, 그리고 찢겨진 페이지에 쓰여 있던 지윤이를 지켜줘 라는 글씨가 다시 떠올랐다. 모든 것이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의 꿈속에 나타나던 나비 브로치와 정원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어린 소녀, 모든 조각이 맞춰지자 그녀의 잊혀진 과거의 상자가 열리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지윤이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딸을 바로 옆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모든 고통을 안겨준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할인이 JK그룹 회장의 저택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왔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곧 지윤이가 할인을 엄마라고 불렀다는 소문이 상류층 사회에 퍼지기 시작했다. 이는 민준과 은서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민주는 JK그룹의 경영권과 진우의 재산을 노리는 야심가였다. 그는 진우의 사촌 동생이자 진우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는 할인과 지윤이가 나타나자마자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을 직감했다. 그는 진우가 할인을 기억하고 지윤이가 그녀를 엄마로 인정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말도 안 돼. 그 여자가 살아있었다니. 게다가 지윤이가 그 여자를 알아본다고 민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의 눈빛은 광적으로 변했다. 그는 할인을 제거하고 진우의 가족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강은서는 진우의 약혼녀였지만 진우가 할인과 결혼하자 버림받은 것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에게서 할인을 빼앗고 JK그룹의 안주인이 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민준과 손을 잡고 할인을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 은서는 자신의 상류층 인맥을 총동원하여 할인의 과거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의 목표는 할인을 정신적으로 파멸시키고 그녀가 진우의 곁에 있을 자격이 없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길거리 출신이야. 게다가 과거에는 발레리나였다고 웃기지도 않아. 몸 파는 여자였을지도 모르지. 그런 여자가 감히 JK그룹의 안주인 자리를 노려. 은서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그녀는 할인의 과거를 비틀고 왜곡하여 상류층 사회에 퍼뜨렸다. 사람들은 할인을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지윤이가 할인을 엄마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도 온갖 추측이 난무했다. 심지어 지훈의 일부 친척들, 특히 재산을 노리던 친척들은 할인의 등장을 탐탁지 않게 여겼고 그녀를 돈 때문에 회장에게 접근한 여자로 치부하며 경멸했다. 그들은 민준과 은서의 말에 동조하여 할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민준과 은서의 악행을 직감했다. 그는 비서실장인 윤지연에게 민준과 은서의 모든 과거 행적을 비밀리에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얼굴에는 냉정함과 함께 할인과 지윤이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미 할인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강인함, 그리고 지윤이를 향한 본능적인 사랑에 그는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다. 그는 할인과 지윤이를 위해 이 모든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잃어버렸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면서 할인은 자신의 삶을 파괴한 진범들을 찾아 복수하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야 한다는 강렬한 열망에 휩싸였다. 할인이 강진우의 저택에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 지윤이는 놀라운 속도로 건강을 되찾고 밝고 명랑한 아이로 변해갔다. 지윤이의 얼굴에 피어나는 웃음꽃은 진우의 차가운 심장을 녹였고 그는 할인에게 점점 더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할인의 과거를 조사하며 그녀가 겪었던 고통과 희생을 알게 되었고 잊고 있던 그녀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았다. 그는 할인과 지윤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할인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그녀의 아픔을 치유해주겠다는 강렬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행복은 이민준과 강은서에게는 지옥과도 같았다. 민준은 진우의 경영권을 빼앗기 위해, 은서는 진우를 차지하고 JK그룹의 안주인이 되기 위해 오랫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다. 할인의 등장은 그들의 모든 계획을 망가뜨리는 치명적인 변수였다. 그들은 할인을 제거하고 진우의 가족을 완전히 파괴해야 한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들의 눈에는 광기와 함께 할인을 향한 섬뜩한 증오심이 이글거렸다. 상류층 사회는 할인의 등장으로 들썩였다. 과거에 그림자에서 나타난 여인, JK그룹 회장의 숨겨진 아내,
아이를 버린 비정한 엄마 등 온갖 추측과 루머가 난무했다. 김은서는 이 소문들을 적극적으로 퍼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상류층 인맥을 총동원하여 할인의 과거를 왜곡하고 비난했다. 서할인 그 여자, 원래 발레단에서 퇴출된 문제아였잖아. 게다가 아이까지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이제 와서 돈 때문에 나타났다고 강진우 씨가 속고 있는 게 분명해. 은서는 파티나 사교 모임에서 할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녀는 특히 진우의 할머니와 삼촌 등 보수적인 가족들에게 접근하여 할인을 모함했다. 진우의 할머니는 지훈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할인의 불분명한 과거와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탐탁지 않았다. 가족들은 진우에게 할인을 내쫓으라고 압력을 가했고 이는 진우의 마음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사랑하는 할인을 지키기 위해 가족과의 갈등까지 불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민주는 은서와 손을 잡고 더욱 치밀한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며 지훈이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몰아붙이기로 했다. 그들은 할인이 과거 사고로 인해 PTSD를 앓고 있으며 간헐적인 기억 상실과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허위 증거를 조작했다. 민주는 몰래 저택에 도청 장치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그녀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를 왜곡하여 가족들에게 보고했다. 어느 날 저녁, 저택에서 열린 작은 가족 모임에서 민주는 조작된 자료들을 내밀며 할인을 공격했다. 형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 정신병자라고요. 지훈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그 여자의 정신과 진료 기록입니다. 민준이 내민 서류에는 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그녀의 발작 증세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민준이 조작한 것이었다. 할인은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은 그런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다.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 영상을 틀었다. 영상 속에는 할인이 잠결에 몽유병처럼 거실을 배회하거나 악몽에 시달리며 흐느끼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그 장면들을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할인이 위험하고 불안정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지훈의 가족들은 민서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혜운이는 겁에 질린 듯 진우의 품에 파고들었다. 진우는 민준의 억지 주장에 분노했지만 영상 속 할인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는 할인의 손을 잡고 그녀를 보호하려 했지만 가족들의 싸늘한 시선과 끊임없는 압력은 그를 딜레마에 빠뜨렸다. 할인아, 괜찮아. 내가 있어. 진우는 할인의 손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는 그녀를 믿었다. 며칠 후 민준과 은서는 더욱 잔혹한 계략을 꾸몄다. 그들은 지윤이를 이용하기로 했다. 은서는 지윤이에게 몰래 접근하여 할인에 대한 나쁜 이야기들을 주입하고 할인이 지윤이를 해칠 것이라고 겁을 주었다. 그리고 한밤중에 민주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여 오작동을 일으켰다. 모든 불이 꺼지고 비상벨이 울렸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민주는 지윤이의 방으로 몰래 침입했다. 할인은 비상벨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지윤이의 방으로 달려갔다. 어둠 속에서 할인은 지윤이를 끌고 가려는 민준의 그림자를 발견했다. 민준은 지윤이의 입을 막고 그녀를 끌고 가려 했다. 지윤이는 겁에 질려 흐느꼈다. 안 와. 우리 엄마한테서 떨어져. 지윤이는 작은 몸으로 민준에게 저항했다. 민준은 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지윤이를 거칠게 밀쳐냈다.
지윤이는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혔다. 할인의 눈앞에서 딸이 위험에 처하자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강력한 본능이 폭발했다. 그녀의 과거, 즉 발레리나로서 단련된 유연한 몸과 절제된 움직임, 그리고 사고 이후 생존을 위해 익혔던 본능적인 자기 방어 기술이 깨어났다. 어둠 속에서 할인은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몸은 마치 한 마리의 날렵한 흑표범 같았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잡고 관절을 꺾으려 했고, 민준은 예상치 못한 할인의 방역에 당황했다. 그는 할인을 강하게 밀쳐냈다. 할인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지만 다시 몸을 일으켜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함께 지윤이를 지키겠다는 강렬한 의지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민준의 움직임을 읽고 그의 공격을 피하며 역공을 가했다. 그녀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다. 발레 동작처럼 우아했지만 그 안에는 치명적인 힘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강진우가 비상등을 켜며 방으로 들어섰다. 그는 민준과 할인이 뒤엉켜 싸우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지윤이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다. 진우는 민준의 얼굴에서 악의적인 미소를 읽었다. 그리고 할인의 눈에서 빛나는 자신을 지키고 딸을 보호하려는 강렬한 의지를 보았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진우는 민준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꺾고 바닥에 엎드리게 했다. 민준은 고통에 신음했지만 진우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이 더러운 자식, 감히 내 딸에게 손을 대. 그리고 할인이를 모함해 진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그의 눈은 살기가 등등했다. 할인은 지윤이에게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지윤이는 할인의 품에서 흐느꼈다. 진우는 할인의 모습을 보며 모든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의 아내였고 지윤이의 진짜 엄마였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의심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할인의 강인함과 딸을 향한 본능적인 사랑에 깊이 감동했다. 그는 더 이상 할인을 잃고 싶지 않았다. 이 모든 음모를 뿌리 뽑고 그녀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었다. 그는 민준과 은서에게 그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고 단호했다. 이 사건은 JK그룹 전체를 뒤흔들었다. 진우는 즉시 민준을 구금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윤지연 실장에게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민준과 은서의 모든 비리를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제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할인과 지윤이를 위해 이 거대한 싸움을 끝내고 싶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는 그의 사랑하는 여인 서할인이 있을 것이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준과의 충격적인 대치 이후 JK그룹 저택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였다. 진우는 민준을 경찰에 인계하고 윤지연 실장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그의 눈빛은 냉정하고 단호했다. 더 이상 그 누구의 방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할인은 지윤이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흐느꼈다. 잃어버렸던 기억의 파편들이 마치 홍수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덮쳐왔다. 남편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지윤이의 작은 손, 그리고 끔찍한 사고의 모든 진실. 모든 것이 그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복수심과 강렬한 정의감을 불어넣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한편 이민주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지만 그의 교활함은 여전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하며 진우가 할인을 이용해 자신을 모함하려 한다고 언론에 흘렸다. 강은서는 민준의 말을 빌미로
상류층 사회의 할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더욱 퍼뜨렸다. 그녀는 특히 진우의 할머니와 보수적인 친척들에게 접근하여 할인을 돈 때문에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여자로 몰아붙였다. 할머니는 진우가 할인에게 너무 빠져드는 것을 우려하며 그녀의 과거가 그룹의 명예에 해가 될까봐 노심초사했다. 강진우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모든 루머와 오해를 잠재우고 할인과 지윤이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이 기자회견은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JK그룹의 미래와 강진우, 서할인, 그리고 지윤이의 삶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터였다. 그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민준과 은서의 모든 음모를 폭로하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을 계획이었다. 윤지현 실장은 진우의 지시를 받아 민준과 은서의 모든 비리 증거를 수집했고 할인의 과거 사고에 대한 진실을 파헤쳤다. 그녀는 진우가 할인에게 선물했던 낡은 오르골과 찢어진 일기장 페이지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 페이지에는 남편이 사고 직전 민준과 은서의 음모를 알게 되어 기록한 내용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기자회견 당일 JK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로 가득 찼다. 강진우는 민서의 손을 잡고 단상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비장했지만 그의 옆에 선 할인은 침착하고 당당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우리 JK그룹을 둘러쌌던 모든 오해와 진실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그때 기자회견장 뒤편에서 한채영이 고용한 기자 한 명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강진우 회장님 서할인 씨는 과거에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비정한 엄마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게다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회장님의 딸 지훈 양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질문이 끝나자마자 기자회견장은 술렁거렸다. 김은서가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단상 옆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옆에는 정신과 진료 기록으로 조작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강진우 씨, 이런 여자를 감싸다가 회사의 명예까지 실추시킬 겁니까? 은서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가득했다. 진우는 분노에 찬 얼굴로 은서를 노려보았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할인이 스스로 이 상황을 이겨내기를 바랐다. 그는 할인의 손을 꽉 잡으며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할인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아이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앗아간 끔찍한 사고로 기억을 잃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김은서가 비웃으며 앞으로 나섰다. 기억 상실 핑계도 가지가지 하는군요. 당신이 지윤이를 위험에 빠뜨리는 존재라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은서는 조작된 정신과 진료 기록과 할인이 악몽에 시달리며 거실을 배회하는 영상들을 공개했다. 장내는 혼란에 휩싸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의심과 경멸로 가득 찼다. 그때 단상 아래에서 윤지현 실장이 진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귀에 말을 했다. 회장님, 저희가 찾아낸 증거입니다. 그녀는 USB 하나를 건넸다. 진우는 윤 실장이 건넨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투사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민준이 보안 시스템을 해킹하고 지윤이를 납치하려 했던 지난밤의 진실이 담긴 CCTV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는 민준이 지윤이를 거칠게 끌고 가려 했고 할인이 필사적으로 그를 막아섰던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준이 할인을 밀쳐내고 지윤이를 향해 손을 뻗는 순간 할인이 몸을 날려 지윤이를 보호하고 민준에게 방역하는 모습까지 그녀의 유연하면서도
강렬한 몸놀림은 마치 한 마리의 날렵한 발레리나 같았다. 하지만 그 안에는 딸을 지키기 위한 어머니의 강렬한 본능이 담겨 있었다.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사람들은 민준의 악행과 할인의 용기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할인을 향한 오해와 비난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때 영상 속에서 할인이 민준의 공격을 피하며 몸을 날리는 순간 그녀의 품에서 은빛 나비 모양의 머리핀이 떨어져 나왔다. 머리핀은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었지만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었다. 할인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머리핀은 제 딸의 것입니다. 제 남편이 딸의 돌잔치 때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머리핀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이 머리핀에는 잃어버렸던 저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할인은 머리핀을 꽉 쥐었다. 그녀의 눈앞에 강렬한 섬광이 터져 나왔다. 사고 당일의 모든 진실이 마치 영화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재구성되었다. 빗길을 달리던 차 갑작스러운 충격, 그리고 차 안에서 들려오던 민준과 은서의 대화. 그들은 진우를 제거하고 JK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사고를 계획했다. 그들은 할인과 지윤이를 죽음으로 위장하여 없애려 했다. 그들은 할인의 기억을 조작하고 지윤이를 고아원에 숨겼다. 할인은 모든 진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모든 고통과 상실은 민준과 은서의 탐욕과 악행 때문이었다. 할인은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강렬한 정의감으로 불타올랐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진실을 묘사하기 시작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바로 이민준과 강은서입니다. 그들은 저의 가족을 파괴하고 JK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끔찍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제 남편은 그들에게 살해해 당했고, 제 딸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제 딸 지훈이는 그들에 의해 납치되어 고아원에 숨겨졌습니다. 그들은 저의 기억을 지우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였습니다. 할인의 절규는 기자회견장을 뒤흔들었다.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준과 은서의 악행이 상상 이상이라는 것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그때 진우가 단상 위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망설임이나 차가움이 없었다. 오직 강렬한 사랑과 확신, 그리고 할인을 향한 맹목적인 중독만이 가득했다. 그는 은서를 지나쳐 할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진우는 할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서할인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저의 딸 지윤이의 진짜 엄마입니다. 그녀의 모든 이야기는 진실입니다. 저는 이미 이민준과 강은서의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진우는 할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는 인정합니다. 저는 이 여자에게 완전히 중독되었습니다. 그녀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녀를 위해 저는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제 아내를 모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할인아, 나와 평생을 함께 해주겠니? 너는 내 삶의 이유이자 내 심장이야. 그의 고백은 파티장을 뒤흔들었다. 냉철하기로 소문난 JK그룹의 CEO가 수많은 기자들 앞에서 한 여자에게 이토록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다니. 사람들은 경악과 동시에 감격했다. 진우는 할인의 손을 잡고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거렸다. 할인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계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진우의 진심을 느꼈고 그녀 역시 그에게 깊이 빠져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사랑은 더 이상 거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영혼의 끌림이었다. 강은서는 절규하며 쓰러졌다. 그녀의 모든 음모가 수포로 돌아갔고 그녀의 아버지는 물론 그녀 자신과 민준의 명예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다. 기자들은 혼비백산하여 진우와 할인에게 달려들었다. 이 기자회견은 단순한 기업 발표회를 넘어 한 여인의 억울함을 풀고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으며 한 남자의 숨겨진 사랑이 폭발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되었다. 모든 오해와 비난은 눈 녹듯 사라지고 할인은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고 사랑을 얻게 되었다. 기자회견장의 열기는 뜨거웠지만 진실의 무게는 그보다 더 강렬했다. 강진우의 고백과 할인의 증언은 상류층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이민준과 강은서의 이름은 이제 명예로운 것이 아니라 추악한 음모와 배신의 상징이 되었다. 두 사람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JK그룹은 즉각 이들의 모든 직위와 재산을 동결시켰다. 진우는 더 이상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할인과 지윤이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주고 그들을 위험에 빠뜨린 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할인은 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의 눈에서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지훈이는 두 사람의 품에 안겨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엄마와 아빠를 다시 만난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가족의 온기가 세 사람을 감쌌다. 윤지현 실장은 감격에 찬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동안 묵묵히 진우를 도우며 증거를 수집해왔고 이제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민준과 은서의 모든 범죄는 철저히 수사되었다. 윤지현 실장이 제출한 증거들과 진우가 확보한 내부 자료들은 그들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밝혀냈다. 특히 민준이 할인의 사고를 조작하기 위해 고용한 조직폭력배의 증언과 은서가 사건 은폐를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 그리고 JK그룹 내부 기밀을 빼돌려 한성그룹에 넘긴 정황까지 모두 드러났다. 이들의 죄목은 살인교사, 납치, 사기, 업무방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경찰 수사 결과 이정우 작가의 죽음 또한 민준과 은서의 음모와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정우 작가는 사고 당일 민준과 은서가 꾸민 또 다른 사기 사건의 중요한 증인이 될 예정이었다. 그들은 이정우 작가를 제거하고 동시에 진우를 사고로 위장하여 없애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진우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고 할인과 지윤이는 사고 현장에서 실종된 것으로 위장되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민준과 은서의 잔혹함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법정은 치열했다. 민준과 은서는 자신들의 죄를 부인하며 진우와 할인을 모함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할인은 증인으로 나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기억과 그날의 진실을 담담하게 증언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은 법정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결국 이민준과 강은서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다. 그들은 자신이 그토록 탐냈던 권력과 부를 모두 잃은 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 진우의 가족들, 특히 보수적이었던 할머니와 친척들은 민준과 은서의 실체를 알고 충격에 빠졌다. 그들은 과거 할인을 의심하고 비난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후회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할인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할인아, 이 늙은 할미가 죄인이다. 너를 믿지 못하고
내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리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이제라도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가족들은 할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녀를 따뜻하게 감쌌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이 할인을 감싸 안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 강진우와 서할이는 JK그룹 회장의 저택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상류층의 만찬 대신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을 초대한 조용한 예식이었다. 지훈이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화동으로 참여하여 두 사람의 앞길을 밝혔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짝 핀 웃음꽃이 가득했다. 진우는 할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겼다. 그녀는 그의 삶의 빛이자 기적이었다. 할인아, 이제 다시는 당신을 놓치지 않을 거야. 평생 당신 곁에서 지훈이와 함께 행복하게 해줄게. 할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우를 향한 깊은 사랑과 믿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단순한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진우의 아내이자 지윤이의 엄마, 그리고 JK그룹의 안주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고 그녀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에 있던 흉터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아니라 그녀의 강인함과 역경을 이겨낸 상징이 되었다. 할인의 할머니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결혼식에 참석했다. 그녀는 손녀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할인의 손을 잡고 이제 편히 눈 감을 수 있겠다 라고 속삭였다. 윤지현 실장은 진우와 할인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의 증인이자 조력자였다. 이정우 작가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JK그룹은 그의 작품들을 기리는 대규모 전시회를 열었고 그의 예술적 업적을 기리기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할인은 이 재단의 이사직을 맡아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재능 있는 신진 예술가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녀의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실은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의 원동력이 되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서할인의 삶은 마치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처럼 펼쳐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호텔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사랑하는 남편 강진우의 든든한 아내이자 밝고 총명하게 자란 딸 지윤이의 따뜻한 엄마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깊어진 지혜와 함께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아름다움이 서려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곁에서 변함없이 그녀를 지지하고 사랑했다. 그의 차갑던 심장은 할인의 온기로 완전히 녹아내렸고 그는 오직 할인만을 바라보고 그녀에게 맹목적으로 중독된 남자로서 가정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 지윤이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했다. 더 이상 병약했던 어린 시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할인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랐고 두 사람은 마치 자매처럼 다정했다. 진우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행복을 느꼈다. 할인의 어머니는 지훈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고 이제는 저택에서 함께 살며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민서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올렸다. 할인은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았다. 그녀는 JK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이정우 예술재단회 이사장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 재단은 그녀의 아버지 이정우 작가의 예술 정신을 기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재능을 꽃피우려는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는 데 주력했다. 할인은 재단을 통해 매년 전국 각지의 소외된 지역을 방문하여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과 상실을 바탕으로 꿈을 잃어가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었다. 그녀는 단순히 기부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직접 아이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어느 가을날, 하리는 이정우 예술재단이 주최하는 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젝트의 최종 전시회에 참석했다. 서울 도심의 한 갤러리는 젊은 작가들의 톡톡 튀는 작품들로 가득했다. 하리는 한 작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것은 어린 시절에 그녀가 겪었던 아픔을 모티브로 한 조각상이었다. 하리는 그 작품 속에서 작가의 깊은 고뇌와 희망을 느꼈다. 그녀는 직접 작가에게 다가가 작품에 대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고 작가는 하린의 따뜻한 시선과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진우는 아내의 이런 활동을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다. 그는 하린의 옆에서 묵묵히 그녀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JK그룹은 이제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하린, 진우, 그리고 지윤이는 저택의 넓은 테라스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테이블 위에는 낡은 오르골과 은빛 나비 모양 머리핀, 그리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세 가족의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다. 나비 머리핀은 이제 깨끗하게 수리되어 지윤이의 작은 머리에 예쁘게 꽂혀 있었다. 진우는 하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하린은 그의 품에 기대어 지윤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지윤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처럼 미소 지었다. 하린아, 이제 정말 완벽한 꿈을 꾸는 것 같아. 당신과 지윤이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 진우는 진심을 담아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만족감이 담겨 있었다. 하린은 진우의 손을 잡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의 눈빛은 진우를 향한 깊은 사랑으로 빛났다. 진우 씨,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우 씨와 지윤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사랑해요. 지윤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활짝 웃었다. 아빠, 엄마, 우리 이제 어디로 놀러 갈 거예요. 하린과 진우는 지윤이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삶은 고통과 상실로 시작되었지만 이제는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따뜻한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었다. 그들의 눈앞에는 드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진우가 하린을 위해 직접 심어 가꾼 수많은 나비들을 위한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나비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니며 그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듯 했다. 그 꽃들은 이제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들의 보금자리에 영원히 피어날 것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석양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밤하늘에는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하린은 진우와 지윤이의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녀는 이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치유하고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존재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린, 진우, 그리고 지윤이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믿음의 힘을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가장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하리는 자신의 정의와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차가웠던 남자 진우는 하린과 지훈이를 향한 사랑 덕분에 삶의 빛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들의 운명적인 재회는 한 가정을 치유했을 뿐만 아니라 사악한 음모들을 밝혀내고 무고한 이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고 아무리 어둠 속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진실된 사랑의 힘을 믿을 수 있도록 돕기를 바랍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과 선함의 빛은 언제나 길을 찾아 빛날 것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